자 봅시다. 문턱각과 재화의 도달이라고 아주 경제적이고 함수적인 그런 부분들 나와요.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배우실 작품은 방문자전이라는 작품인데 이거 여러분들 한 번쯤은 볼만도 합니다. 사실 오늘 갖고 가셔야 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뭔데요? 누가 썼어요? 정문이요. 뭐라고요? 박지? 박지원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키워드가 뭐냐면요. 새로운 인간상의 제시. 이게 이제 세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혹시 박지원의 작품을 알고 있는 게 있나요? 많이 가. 박지원. 아 여러분들 수준에 나오는 작품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배웠어. 뭔 이야기? 이 박지원이 쓴 가장 대표적인 작품 여러분 봤었던 게 양반전. 아, 그 다음에 이제 호질이라는 작품 있어요. 그거 기억나요? 우리 매점 매스했던 거 기억나? 아. 1학년 때 했던 거. 1학년 때 했었어요. 네, 내신 때 했던 거예요. 그 작품도 이제 박지원 작품인 거고요. 기생 뭐죠? 이색이 완전 이생유장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작품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애초에 내신에서 배우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방문자전 같은 경우도 이제 박지원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능에는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네, 안 나옵니다. 너무 쉬워요. 너무 쉽고 이제 작품에 또 이 작품 역시도 하이라이트가 전부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신이기 때문에 얘가 좀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의 포지셔닝은 언제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가 나올 수 있어요. 광문자전은 안 나오는데 박지원이 쓴 좀 낯선 작품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좀 있습니다. 애초에 이 박지원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조선이 나와요. 조선 중에 후기. 조선 후기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참 어떨 때야. 이 양반이 유교적인 가치관으로 인해 시대 통치를 했을 때 우리가 분명히 이 백성들을 잘 해보겠다고 고려해서 나라까지 바꿔가면서 조선을 왔는데 지금 어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 양반분들이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플러스 어떤 영역으로 이 사람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시라의 영역으로 되게 중요하게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보다 그런 허례허식이나 그런 양반들의 그런 이 무능력한 모습들을 비판하면서 이제 좀 실질적으로 새로운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이 작품의 주인공은 착해요. 네, 거지고 못생기고 이상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존의 작품들은요 제자가 있는 보여주죠. 멋지고 잘생기고 엄친아였던 거예요. 항상 신분이 좋았던 사람들이 이 영웅전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반면에 이 사람의 작품에서 이 주인공은 뭐예요? 이제 조금 바보스럽지만 이 성품이 엄청나게 좋고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지? 이제 조금 더 중요한 인간상으로서 제시가 될 것이다. 양반이 아니라 이제 되게 중요한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그려냈다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혹시 호질이라는 작품 아십니까? 호랑이. 네, 이게 호랑이의 꾸짖음이라고 하는 시거든요. 옛날에 아주 유명했던 양반이 있었다. 근데 양반이 이제 되게 막 상도 받고 아주 유명했던 양반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과부 집에 가가지고 이제 희롱을 한다는 거죠. 근데 딱 우리 과부 아들들이 보니까 우리가 알고 계시는 그 북학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추파를 던 적이 없다. 라고 해서 저 새끼는 여우가 등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우를 잡으면 우리가 인생 펼 수 있다 그러면서 제 몸뚱이를 들고 이제 방으로 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북한 선생님이 그걸 걸려가지고 딱 뛰쳐나오는데 이제 거사를 치기 전이기 때문에 어때요? 빨리 못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빨리 막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구덩이에 빠졌는데 거기 똥구덩이였던 거죠. 근데 이제 호랑이가 그 양반을 잡으러 먹으려고 인간을 잡으러 내려왔는데 얘 어때? 너무 냄새가 나서 이제 못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냄새가 두 가지인 거거든요. 똥이 묻어서 못 먹는 것과 어떤 거? 이 양반으로서의 성품이 너무 이제 쓰레기 같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호랑이라도 너는 못 잡겠다 하고 이제 가는 그런 이제 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포지션이
이 사람의 그런 이 특수성을 생각을 하시면 결국은 뭘 비판하고 그 당시에 그런 양반들을 비판하고 새로운 인간성을 제시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에 좀 포커싱을 두시면서 이 작품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잡아보자면 이게 이제 삽화식 구성이라고 있어요. 액자식 구성이랑은 좀 달라요. 이 광문이의 그런 에피소드들을 열거하고 나열한 느낌이 드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삽화식 구성의 전개 방식에 배우기에 적합한 작품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키워드는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이거 안 넣네. 일단 수특 넘겨보시고요. 우리 거의 같이 보면서 봅시다. 네, 329쪽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수특 답안지 끝나면 등장하는데 거기로 같이 보시죠. 됐을까요? 329페이지. 그 수특 답지 끝나고 바로 가요. 아니, 넘어갔어요. 처음에 우리 맨날 보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거기쯤이겠죠. 네, 그거. 네, 답지 끝나고 보시면 됩니다. 329페이지라고 써있죠. 네, 들어가 보죠. 자, 광문이라는 자는 거지였다. 너무 중요해요. 벌써부터 이제 어떤 포지션이 등장합니까? 주인공. 벌써 특징 등장해요. 1번 특징. 주인공이 거지이다.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의 주제의식도 이제 파생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요. 일찍이 종로의 저작거리에서 빌어먹고 다녔는데 거지 아이들이 광문을 추대하여 해거리의 우두머리로 삼고 소굴을 지키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날이 몹시 차고 눈이 내리는데 거지 아이들이 다 함께 빌러 나가고 그중 한 아이만이 병이 들어 따라가지 못합니다. 조금 뒤 그 아이가 추위에 떨면서 숨을 몰아쉬는데 그 소리가 몹시 처량하게 됐죠. 광문이 너무도 불쌍하여 몸소나가 밥을 빌어 왔는데 병든 아이를 먹이려고 보니 아이는 벌써 죽어 있었습니다. 거지 아이들이 돌아와서는 광문이 그 애를 죽였다고 의심하여 다 함께 광문을 두들겨 쫓아내니 광문이 밤에 엉금엉금 기어서 마을의 어느 집에 들어다니다가 그 집 개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집주인이 광문을 잡아다가 꽁꽁 묶으니 광문이 외치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날 죽이려는 사람들의 피해 온 것이지 감히 도적질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영감님이 믿지 못한다면 내일 아침 저자에 나가 알아보십시오. 자, 이 작품은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삽화식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삽화, 첫 번째 에피소드가 이제 등장하는 거고 이 사람은 이 주인집이랑 만나게 되는 그 서사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잡아주실 부분들은 첫 번째가 내신이니까 그 복선은 좀 동그랗게 쳐볼까요? 복선 소굴을 지키게 한 적이 있었다의 이 복선이죠. 중에서 나오진 않을 텐데 내신에 나올 만하죠. 이것 때문에 뒤에 이제 거지가 쫓겨나게 되는 이유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다음 거기 중요하죠. 광문이가 너무나 불쌍하여 몸소나가 밥을 빌어 왔는데 이런 것들이 뭘 등장합니까? 이 주인공의 성품이 등장해요. 주인공의 성품이 드러나는 에피소드들을 삽화식으로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다.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다. 착하다. 이 정도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뜻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따뜻하다. 근데 이거를 좀 유식하게 확장해서 이제 좀 유식하게 만드는 얘기가 뭐예요? 저 아이를 남처럼 보지 않고 내가 이제 희생하면서 잘해주려고 하는 그 느낌, 그걸 뭐라고 해서 유식하게 지금 따뜻한 인류애 이런 키워드로서 이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인류애가 들어가는 인류애, 인간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광문이 이제 주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주인의 포지션도 되게 중요해.
관공의 포지션도 중요한데 이 주인의 포지션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집에 누가 와가지고 제가 도식질 하려고 온 게 아닌데 저 좀 믿어주시고 내일 아파트 밖에 나가 보시면 제가 여기 왜 왔는지 알게 될 거예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떡해요? 아 인정. 인정? 여러분들 그러시죠. 이때는 그런 낭만의 시대였고 요즘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112를 누르셔야 돼요. 알겠죠? 바로 보내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원래 이 사람들이 주인이 이제 관을 넘겨도 정상인데 얘를 한번 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의 포지션을 이제 보면서 좀 더 읽어볼게요. 하는데 말이 몹시 순박하므로 주인이 대신 광문이 도적아닌 것을 알고서 새벽녘에 풀어주었습니다. 광문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떨어진 거적을 달라 하여 가지고 떠났습니다. 자, 끊어볼까요? 그래서 이 집주인의 어떤 성질이 드러나고 있어요? 첫 번째요. 인자하다. 반대야. 뭐라고요? 반대야. 아, 그렇죠. 관대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나오죠. 사람 볼 줄 안다. 어우, 훌륭한데? 이거를 이제 조금 유식하게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목이. 아주 유식하다. 떨어진 거석을 달라고 해서 갔는데 주인이 끝내 몹시 이상하게 여겨 그 뒤를 밟아 멀찍이 바라보니 거지 아이들이 시체 하나를 끌고 수표교에 와서 그 시체를 다리 밑으로 던져버리는데 광분이 다리 속에 숨어있다가 떨어진 거적으로 그 시체를 싸서 가만히 짊어지고 가 서쪽 교회 공동묘지에 다 묶어서 울다가 중얼거리고자 하는 것이었다. 여기도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광문이와의 대칭성들이 나와요. 여기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의 첫 번째로서 이제 누가 된다는 거야? 다른 거짓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시체 그대로 굴러다니는 게 정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면 아무리 최천지 원수고 아무리 개 같은 놈이라도 땅에 묻어주는 게 원칙이었고, 그러니까 묻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 영혼이 부천에 떠돈다고 생각을 해서 안심을 취할 수 없다고 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형이 뭐예요? 사형보다 더 높은 형이 있어요. 네. 무지처참이라고 했어요. 뭐야? 등을 파가지고 쪼개는 거예요. 그만큼 이 묻는다라는 게 되게 진심이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새끼들 어때? 같은 동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버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광문이는 어때? 내가 그런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얘 때문에 얘를 갖춰가지고 다 쫓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광문이의 또 성품이 등장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지 아이들의 매정하고 이제 비인간적인 모습에 대칭돼서 등장하는 포지션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였어? 두 번째보다 의롭다. 이런 얘기들이 등장하죠. 이에 집주인이 광문을 붙들고 사연을 물으니 광문이 그제야 그 전에 할 일과 어제 그렇게 된 상황을 낱낱이 보였습니다. 집주인 대신 광문을 의롭게 여겨 데리고 집에 들어가 의복을 주며 후히 대우했죠. 그리고 마침내 광문이 약국을 운영하는 어느 부자에게 청구하여 이 고용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피소드 첫 번째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인과 광문이 사이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죠. 부자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부자를 통해서 광문이를 추천해주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주인이 뭐가 등장합니까? 안목의 소유자라는 개념으로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오랜 후 어느 날 그 부자가 문을 나서다 말고 자주자주 뒤를 돌아오다 도로 다시 방에 들어가 자물쇠가 걸렸나 안 걸렸나를 살펴본 다음은 문을 나섰는데 마음이 몹시 미심적인 눈치였다.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이 부자와 광문의 관계에서 얘가 변화한다는 말이에요. 이 주인과 광문의 관계도 변화했지만 이 부자와 광문의 관계가 변화하는 게 이 작품에서 되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이 광문이 어떻게 생각했다? 의심했다. 미심쩍게 여겼다라는 이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떠한 계기 때문에 이 감정이 변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유가 뭐겠어? 이 사람이 의심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 그렇지. 이 사람은 거지였기 때문에. 거지였기 때문에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것들을 선입견이라고 이야기하죠. 의심. 신분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괜찮습니다. 얼마 후 돌아와 깜짝 놀라네요. 방문을 물끄러미 살펴보며 무슨 말을 하고자 하다가 안색이 달라지면서 그만두었습니다. 광문은 실로 무슨 영문인지는 몰라서 날마다 아무 말 하지도 못하고 지냈으며 그렇다고 그만두겠다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이 부자가 처음에 이런 감정들을 갖고 있어서 얘가 되게 나쁘게 나온 거잖아요, 처음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근거가 없은 거고. 그러니까 사람이 얘가 거지야, 출신이. 교도소에서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 하지만 돈이 없었다고 해서 이 새끼 소새끼 하면서 멱살 잡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가만히 지켜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성품이 이제 등장하는 거야. 부자의 성품. 뭐가 나온다? 신부가. 이게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주인공의 성품, 관주. 이런 느낌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신중하다. 괜찮습니다. 특징들은 잘 잡으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항상 가족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항상 철부지에 포지셔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등장하죠. 그 후 며칠이 지나 부자의 처족화가 돈을 가지고 와 부자에게 돌려주며 얼마 전 제가 아저씨께 돈을 빌리러 갔다가 마침 아저씨가 계시지 않아서 멋대로 방에 들어가서 가져갔는데 아마도 아저씨는 모르셨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등장합니까? 여기에서 처족화가 사실은 처족화가 범인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의심이 컸던 만큼 여러분들 이제 연애를 했을 때 그러니까 남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마이쮸요. 그러니까 마이쮸도 그냥 해주면 안 돼. 마치 마이쮸 같은 거를 안 갖고 다닐 것 같은 느낌을 줘야 돼. 그리고 아무한테도 안 줄 것 같은데 나한테만 슬쩍 줬을 때 그게 이제 먹히는 거거든. 이런 걸 뭐라고 부릅니까? 갯모해라고 얘기하지.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 새끼 너무 쓰레기 같아. 거짓인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뭐였어? 아,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의심이 심한 것만큼 더 이제 애착인형이 이렇게 시작해요. 얼마나 애착인형이 되냐면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 썰을 풀게 되는 거예요. 아, 있잖아. 우리 집에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장난하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이제 썰을 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자는 광문이에게 너무나 부끄러워서 되게 나는 소이다. 장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으니 나는 앞으로 너를 볼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선택 나와요. 두 번째 뭡니까? 인정할 수 있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좋은 덕목이에요. 하고 사죄했습니다. 그러고는 알고 지내는 여러 사람들과 다른 부자나 큰 장사치에게 광문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두루 칭찬을 하고 또 여러 종실, 엄청나죠? 임금님의 친족과 빈객, 귀한 손님들과 공경 문화의 측근들에게도 지나치기만큼 칭찬을 해대니 공경 문화의 측근들과 종직의 빈객들도 모두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밤이 되면 자기 주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뭐가 돼버린 겁니까? 인플루언서. 스노우볼에 부른 거죠. 인플루언서가 돼버린 거야. 인플루언서가 돼버린 거야. 너무 유명한 핫피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두어 달이 지나는 사이에 사대부까지도 모두 광문이 옛날에 훌륭한 사람들과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서울 안에서는 모두 전날 광문을 후하게 되우나 집주인이 현명하여 사람을 알아본 것과 친송하며 아울러 야곱의 부자를 장자라고 더욱더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하나 잘 들어가지고 여기 있는 주인도 그렇고 여기 있는 부자도 이제 칭송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마무리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가 그다음 넘어가 봅시다. 여기까지 이제 전개했고. 이때 돈놀이하던 자들이 대체로 머리꽃이, 옥빛이, 의복, 가재도구, 가옥전장, 모독 등의 문서를 저장 잡고
돈값의 10분의 3이나 10분의 5를 쳐서 돈을 주기 마련입니다. 생각보다 중요해요. 여기가 바로 뭘까요? 바로 이 부분이 그 당시에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시대상을 봐요. 그 당시에 이제 시대상들이 조금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좀 볼만하게 첫 번째가 바로 뭘 하고 있었다 지금? 네, 뭘 발전했어 지금? 산업을 발전했는 거. 산업의 발전으로 요즘은 뭐야? 뭐가 발전했다? 대부분 돈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생산적으로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이제 그 당시 시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게 긍정적이겠어, 부정적이겠어? 부정적이겠죠. 그러나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이 쩔었냐면 얼마나 큰 인플루언서냐면, 그러나 광문이 빚보증을 서주는 경우에는 담보를 따지지 않고 천금이라도 당장에 내주고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사람들도 야 광문이가 빌려준다, 이 사람은 제가 인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빌려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신용이 적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광문은 사람들이 외모가 그렇게 추악하고, 여러분 이제 외모가 등장을 하는데 말솜씨도 남을 감동시킬 만을 못하며 입은 커서 두 주먹이 들락날락하고 만석기를 잘하고 철가물을 잘 추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서로 욕할 때면 네 형은 달문이다 라고 욕을 놀려댔는데 달문은 광문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나쁘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되게 친숙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주는 이유가 뭐 있어요? 이게 긍정적이냐 뭐야 부정적이냐. 지금 성품이 나오고 세 번째 주인공의 다음에 주인공의 외모가 나와요.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그냥 딱 말하면 뭐야? 그냥 한마디로 그렇지 못생겼다. 포인트가 뭐게? 이거를 한 이유가 뭐예요? 데뷔. 그렇지. 이거를 함으로써 주는 오씨 이게 없어졌어. 여기서 이 포인트가 결국은 뭐냐면요, 뭐가 중요하지 않다. 외모보다 훨씬 더 뭐가 더 중요하다? 성품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겠다. 외모로 인해서 이 못생겼다는 걸 통해서 위에 있는 이 성품이 훨씬 더 부각되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게. 광문이 길을 가다가 싸우는 사람을 만나면 그도 역시 홀랑벗고 싸움판에 뛰어들어 뭐라고 시부름대면서 땅의 그물과 마치 누가 바르고 누가 틀리다라는 것을 판정이라고 하는 듯한 신용을 하니 온 저자 사람들이 다 웃고 대고 싸우는 자도 웃음이 터져 어느새 싸움을 풀고 가버렸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 에피소드로 그냥 묶어버리셔야 되는데, 여기서 얘는 성격이 등장하면서 어떤 성격이 들어가요? 이걸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요, 되게 흥분되어 있는 상태, 되게 진지하게 멱살을 잡고 누구 하나 죽을 것 같은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와가지고 갑자기 옷을 벗어. 하나씩 팬티까지 이거 벗는다? 이거 벗을 거야? 하면서 이제 이 싸움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 사람 성격이 뭐겠어? 뭐라고 적혀있어? 익살과, 여러분들한테서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 사람은 뭐야? 익살과 뭐가 있는 거예요? 재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험악한 분위기, 이 갈등 상황을 슬기롭게 해소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올까? 지혜. 사실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썩어지는 거라. 지혜롭게 해결했다. 광문은 나이 40이 넘어도 머리를 닦는다는 게 뭐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 말이죠. 남들이 장가가라고 권하며 하는 말이 잘생긴 얼굴은 누구나 좋아하는 거입니다. 그러나 사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여자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나는 본래 못생겨서 아예 용모를 꾸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5개짜리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사고력에 다 들어가도 되는 약간 플러스 여기 성품 플러스 이제 사고방식으로 볼게요. 사고방식 5번이요.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이게 그 당시에는 엄청난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이 박지원 아저씨의 사고방식도 드러나는 부분들이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요즘 되게 핫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아니요? 평등 가치관. 근데 그 당시에 남자가 못생겨서 괜찮고 오히려 여자가 남자의 얼굴을 따서 못게 됐을까? 어디서 감히 여자가 남자 얼굴을 따서 그랬나? 근데 요즘은 이제 큰일 나죠. 정말 큰일 나는데. 근데 이제 광문이도 아는 거죠. 남자가 그 예쁜 여자를 찾는 것처럼 여자 역시보다 멋있는 남자를 찾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럼 한다. 그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남녀평등의 가치관이 그 당시에 이게 쉬웠을까 쉽지 않았을까? 그것도 양반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되게 많이 나오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거 이제 옆쪽에서 나온 얘기가 이제 역지 사지의 이거 정도는 역지사지가 뭐야? 그렇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마음이었죠. 역지사지 연구까지는 여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 중요하네요. 나는 부모도 형제도 처자도 없는데 집을 가져 무엇하게 생각. 더구나 나는 아침이면 소리를 높여 노래를 부르다가 저자에 들어갔다가 저물면 부귀한 집 문단에 자는 게 보통인데 서울한 집포스가 장문하치 8만호다. 내가 날마다 자리를 바꾼다고 해도 내 평생에는 다 못 자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 누구의 가치관이야 사실? 양반들이 그렇게 노래했었던 안분지족의 가치관인 거예요. 근데 사실상 양반들은 그런 노래를 쓰면도 그래 안 돼. 근데 기와집 같은 집에서 산단 말이야. 기와집 같은 집이 아니라 기와집에서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가치가? 욕심 없는 욕심이 없다. 자기 상황에 만족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네 만족. 네. 조선시대랑 네? 조선시대가 조선시대. 근데 왜 소울이가 뭔 소리죠? 한양이라 네. 아니 그럼 다 해석해야지. 빈혈을 먹고 빈스가 음악이 되고 여기 한양이라고 그 수도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세요. 네. 자, 그 다음 마지막 에피소드까지 볼까요? 서울 안에 명리들이 아무리 곱고 아름다워도 광문이 성원해주지 않으면 그 값이 한 푼어치도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따지면은 이제 아이돌이 나왔는데 이제 샤라웃 해주는 거예요. 아, 내가 요즘 이 노래를 들었는데 대단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궁중의 우기마, 각전 별각, 부마구이, 청지기들이 옷소매를 늘어뜨리고 운신의 짐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포지션이 어디의 포지션이에요? 이 아까 전에 주인공과 대칭되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지가 아니라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갔는데 운심은 유명한 기생이었다. 대청에서 술자리를 벌이고 검은 고를 타면서 운심더러 춤을 추라고 재촉해도 운심은 일부러 늦장을 누며 선뜻 주지를 않았다. 광군이 밤에 그 집으로 가서 대청 아래 어슬렁거리다가 마침내 자리에 들어서 스스로 상주에 앉았다. 광군이 비록 해진 옷을 입었으나 행동에는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의기양양했고 눈가는 직무르고 눈곱이 끼었으며 취한 척 구역질을 해대고 헝클어진 머리로 북산투를 튼 채였다. 좀 더 외양 묘사죠. 온 좌상이 질색하여 광문에게 눈짓을 하여 쫓아내려고 했는데 광문이 더욱 앞으로 나가 무릎을 치며 곡조에 맞춰 노프란 낮으라 콧노래를 부르자 운심이 곧바로 일어나 옷을 바꿔 입고 광문을 위해서 칼춤을 추었다. 그리하여 온 좌상이 모두 즐겁게 놀았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광문과 벗을 맺고 되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의 에피소드에서 나오는 특징이 뭘까요? 7번 손타락. 그리고 아까 이거라고 나온 거예요. 그런 외양, 이렇게 꾸미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된다.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가짐, 성품, 성격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등장하는 이 기생 역시도 이 운심 역시도 아까 전에 누구의 포지션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부자의 포지션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남들은 모르지만 이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으로서 등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시작. 네. 그래서 방금 요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선생님한테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제 신분이나 외양 이거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성품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이제 무조건 맞고요. 이게 첫 번째로 잡아주시는 게 맞고요. 하나 더 얘기하면 무슨 얘기까지도 나올 수가 있냐면요. 이게 신분 관계없이 두루두루 잘 논다. 이 신분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기생까지 합쳐서 함께 해피하게 몰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분 관계없이 이제 신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애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딱히 언급을 안 하셨다면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넘어가시면 돼요. 신분을 좀 넘어서서 이제 놀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상 1번이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나오면 이거 찍으셔야 돼요. 네. 네, 기생이죠. 근데 그 통합됐다는 게 기생이 양반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네, 양반, 높으신 신분 플러스 거지 플러스 이제 기생이 한 자리에서 함께 놀 수 있게 했다. 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셨다는 거죠. 같이 놀게 됐다. 신분을 꼭 넘어서서 이제 통합을 시켰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여기서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 뭘 보여준다? 그 당시 양반 사회, 허례허심이 가득한 양반 사회를 뭐 했다? 혼자하고 뒷광하는 거. 요게 사사사의 포인트예요. 요거랑 요거 새로운 인간. 어떤 사람이 이제 리더가 돼야 되는가, 앞으로 나가는 사람 인간상이 뭔가까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쓸 거예요. 모르겠네요. 수들이요? 진짜 볼까요? 그럼 쉬었잖아. 풀었어요. 그래서 문제 풀어볼게요. 좋아요. 네, 문제 풉니다. 그런 거 봤어요? 뭔가 문제 있어요. 있어요. 1번부터 9번까지 있어요. 열심히 풀어야 돼. 네, 해요. 이거 하고 마무리합시다. 네? 키포인트 체크도 써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죠? 그 1번 위. 아니요.
홍보하시는 자료들이니까 그래서 보시면 한 번만 읽고 보시면 됩니다. 써? 9번까지예요? 예. 답 한번 불러볼래? 답 안 써볼까? 너의 답으로? 불러보자. 답 한번 불러볼래? 아 무슨 근데 5번은 안 돼요. 5번은 뭐예요? 5번은 맞게. 네. 불러요? 아니, 일단 안 풀었으니까. 불러. 진짜 호탕이 좋은 거예요. 호탕. 호탕하다 좋은 거죠. 남자. 하하하 이렇게 표현할 때. 강남 여성 수비도 복제해요. 수비도 올라왔어요. 버스도 올라왔어요. 아 그래? 어려워요. 쉬운 건데 결국. 오늘 수도가 어려워. 그죠? 강남 상대팀. 그것도 쌤 하신 건가요? 써. 항상 진짜예요? 난 개인적으로 진짜 잘 만들어요. 다른 로봇 하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도 제 생각. 그게 딱 들어갔는데 떠 있어. 어? 딱 들어갔는데 하시나 볼까? 아 그거 이거 다 이걸로 하는 거잖아. 그걸로 하면 다 티나. 시 아니고. 다 이렇게 물들어져 있잖아. 이렇게. 그런 거를 내가 쓸 수 없죠. 줄 수가 없어. 아니 안 써. 땀날 수 있어. 볼까요? 읽어봐. 자, 1번에 2번 정답입니다. 2번에 3번 정답입니다. 3번에 3번, 4번에 3번, 5번 너무 중요해요. 문제 나올 거예요. 신분을 중시하는 가치관에 벗어나 바람직한 임무를 지닌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고자 했다. 요게 어떤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양반 싫어 새로운 인간성 좋아 요 계열이 등장할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풀으시면 되겠고, 두 번째 6번, 1번, 7번, 4번, 8번, 3번, 9번, 네 2번 질문. 자, 맞죠? 좋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문턱각과 재화의 고달고리 9번에 2번. 네, 한반 국제에서 세상의 명성
그래서는 그러니까 선생님, 게임 깔- 외기업 같은 네, 녹화 끌까요? 외국인